자, 96회입니다. 전산회계 2급 96회 기출문제입니다. 이제 좀 풀만하죠? 아닌가요? 자, 문제 봅시다. 자, 1번. 다음 중에 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해놨어요. 쳐보라고 그랬죠? 일반적표 가서 코드 두고 하시면 쳐보면 돼요. 보통 지금 보통 이거 몇 번? 103번. 임차보증금 지금 임차보증금 몇 번 나옵니까 이거? 하여튼 뒷번호 나옵니다. 그죠? 재고산 치면 재고산은 146번부터가 재고산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맞고요. 단기 매매주권 치면 몇 번 나온다고요? 107번 나와요. 정답 몇 번이라고요? 2번.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계정과목 분류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했습니다. 자, 다음 차례에서 거래 판례 수정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구분이 올바른 것은 무슨 말이야? 아, 부채의 증가가 어느 변이에요? 이 말이네. 부채의 증가는 어느 변이에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어느 변이에요? 차변.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이에요? 대변. 정답 몇 번? 4번이네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머릿속에 있다면 충분히 그냥 풀 수 있던 문제예요.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유동자산을 분류한다. 맞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원칙을 한다.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높은 것부터. 유동성 배열 원칙은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하는 원칙을 합니다. 옳지 않은 몇 번? 2번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에서 표시하지 않는다. 상계에서 표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적는다. 그걸 우리가 총액주의라 얘기했습니다. 보호기한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단기 차액금 등의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 다음 사례에 의하여 상품의 단기 총매입액 얼마인가 물었어요. 자, 총매입액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총매입액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공식이냐 하면 순매입액 구하는 공식에서 나왔었죠. 순매입액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총매입액 얼마인지 몰라. 마이너스 매입애율이 할인비 환출액이 얼마 있습니까? 2만원 을 빼면 순매입액이 나오는데 순매입액 현재 알 수가 없어요. 빼놓으면 되고요. 두 번째 공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으니까 매출 원가 공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 얼마? 8만원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현재 몰라요.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 45,000원을 뺐을 때 매출 원가는 얼마 나오더라고요? 16만원이 나오더라. 상품 매출 원가가 16만원이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니까 얼마? 20만 5천원 되기 위해서는 얼마 필요하다? 12만 5천원 필요한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게 뭐라고요? 순매입액이죠. 순매입액이 얼마? 12만 5천원이 나오려면 총매입액 얼마 나와야 된다? 14만 5천원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총매입액은 14만 5천원이다 해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워낙 많이 풀던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무던히 계속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으나 계정과목과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이 뭐예요? 가지급금. 가지급금. 돈을 지급하긴 지급했는데 왜 지급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처리하는 일시적인 가계정 가지급금이라 했습니다. 자, 6번이에요. 다음 중에 계정잔액의 표시로 옳지 않은 것은 났습니다. 자산은 어느 변에? 차변에. 부채와 자본은 어느 변에?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그 잔액이 오는 거 맞습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 예수금은 부채죠. 부채는 어느 변에 있다고요? 대변에 잔액이 있는 거 맞습니다.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토지는 자산이니까 어느 변에 있어야 돼요? 차변에 잔액이 있어야 되죠. 토지가 하나도 없는데 10만원이 나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7번째. 단기에 발생한 비용 중에서 차기분을 이연하는 이유로 올바른 것은 보험료를 줬는데 보험료 중에서 얼마만큼은 올릴 게 아니야. 그래서 내년으로 이연시키기 넘기기 위해서 차별 선급비용 대비 보험료란 분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기를 하는 제일 올바른 이유는 뭐라고요? 자, 여기서는 원래는 발생주의라는 말이 있는 게 원래 제일 정확합니다.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정상인데 현금주의 아니고요.
단기순위 과대 공시, 차기순위 과소 공시 뭐 이상한 말인데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기 위해서다. 단기에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왜? 비용을 썼기 때문에 맞습니까? 돈 벌려고 돈 썼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기 위해서 차기로 이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8번째.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했을 때 차변 또는 대변에 기록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3월 2일자 송파로부터 상품 200만 원 중으로 받고 계약금 40만 원을 현금 받았습니다. 분기하시면 3월 2일자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차변에 현금 얼마? 40만 원. 분기해 보시면 되죠, 그냥. 차변에 현금 40만 원. 대변에 계약금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대변의 선수금 금액은 40만 원. 이렇게 분기하겠죠. 다음 날짜 3월 26일자입니다. 3월 26일. 3월 2일 주문받던 상품을 인도하고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계약금 40만 원 제외한 160만 원 약속은 받다 했습니다. 상품을 팔았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뭐라 분기한다고요? 상품 매출. 얼마 매출한 거? 200만 원 매출했어요. 대변에 상품 매출 200만 원 하고 차변에 계약금 받은 거 뭐 했다고요? 선수금 얼마 빼고 4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받았어요. 음을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받을 음이라고 그래요. 받을 음. 얼마? 160만 원 되겠죠? 160만 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9번째입니다. 다음 중에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거래라는 것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가 있는 현상을 거래라 얘기했습니다. 예, 보시면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이네요. 화재로 인해서 상품의 일부가 파손됐다. 분기는 어떻게 하나요? 대변의 상품 땡땡땡 차변 만다고요? 재 손실 땡땡땡 되시겠습니까? 자, 2번은 왜 안 되느냐? 신입사원 김사랑 씨를 채용하다. 채용했다 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채용 아니고요. 자, 신규 거래처로 희망상사를 선정했다. 뭐 선정했다 해서 뭐 상품을 사오고 팔아오고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당연히 거래가 아니고요. 사업 확장을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임차하기로 결정했다. 임차했다. 임차하고 난 뒤에 뭘 줬다 그러면 회계상 거래가 맞는데 결정했다 그랬으니까 역시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내용 연수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비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관련이 없는 감가상각비를 물었습니다.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정액법. 자, 일단은 뭐는 상관없어요. 이건 뭐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이에요? 정률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률법. 정률법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면 답이 2번 돼 있던가요? 답이 4번 돼 있던가요? 자, 우리가 정률법을 다른 말로 이중체감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중체감법 쓰고요. 연수합계법이라는 거 해본 적이 없죠? 맞습니까? 연수합계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양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하는데요. 자, 연수합계법은 내용 연수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내가 사올 때 얼마에 사왔냐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사왔는 비품인데, 나중에 잔존 가치는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치가 떨어진 거면 총 얼마가 떨어진 겁니까? 400만 원 떨어진 거죠. 400만 원. 400만 원만큼 가치가 떨어진 건데 이거를 연수합계법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곱하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연수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분의 첫 번째에는 몇 년 남았다고요? 5년.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6이 12, 15분의 5. 15분의 5니까 안 떨어지네. 15분의 5, 3이면 안 떨어지잖아. 그죠? 이게 만약에 200만 원, 잔존 가치가 200만 원 생각합시다. 그럼 얼마 나온다고요? 300만 원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 1년에 첫 번째는 얼마만 감가상각한다? 100만 원만큼 감가상각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위에 식하고. 위에 식하고 똑같이 가고요. 곱하기
어떻게 한다고요? 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분의 몇 년 남다고요? 4년이 남아요. 이게 연수합계법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계산하기 두드려보세요. 300 곱하기 4 나누기 15 얼마 나옵니까? 80만 딱 떨어져요. 80만 원. 처음에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많다가 좀 줄어드는 거죠. 맞습니까? 연수합계법. 그래서 아닌 것은 관련 없는 것은 몇 번이라고요? 4번 정액법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금액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연수합계법 지금 처음 설명했습니다. 연수합계법이 시험에 나오는 때는 어디서 나오느냐? 전산학의 1급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데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하여튼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갑니다. 다음 중에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었어요. 정답 몇 번? 1번. 틀리면 예의 없는 거 아시죠? 자, 비유동 부채 뭐 있습니까? 사채, 발행 시, 장기가 들어가는 부채, 퇴직금이 충당 부채. 하나 더 잡자면 임대보증금 정도. 거기까지가 비유동 부채입니다. 자, 12번째. 다음 제시된 자료에 의해서 2기의 기말 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본거래는 없으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2기의 기말 자본이니까 일단 1기 때 내용을 한번 보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1기의 내용 보시면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기초자본. 기초자본 얼마 있어요? 30만 원. 기초의 자본에서 총수익 총비용밖에 없네요. 맞죠? 플러스 뭐가 발생했다고요? 순이익이 얼마 발생했다고요? 3만 원 발생하게 되면 기말 자본 얼마? 33만 원 되겠죠. 주의할 거는 1기의 기말 자본은 2기에는 뭐가 된다고요? 기초 자본이 되는 거죠. 그럼 2기의 기초 자본 얼마? 33만 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니까 뭐가 더 많아요? 수익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단기 수익이 얼마 생긴다고요? 7만 원 생긴 7만 원. 그러면 2기의 기말 자본 얼마 된다고요? 4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2기의 기말 자본은 40만 원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굉장히 어렵진 않죠. 그죠? 할 수 있는 내용. 13번.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은 틀릴 수 있는 문제. 손익계산상 계정 과목 중에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몇 번이에요? 자, 이 문제를 틀리는 거는 진짜 죄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쯤 되면 왜 그렇게 아시죠? 쳐보면 급여치면 801번이야. 복리후생이 811번이에요. 이자 비용 951번이야. 접대비 813번이에요. 그럼 당연히 몇 번? 당연히 3번.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영업의 비용에 뭐가 있더라? 이자, 손실, 기부금, 기타의 대운사업비, 단기 매매증권 구입할 때 가는 수수료 비용. 맞습니까? 요렇게만 딱 나옵니다. 무조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4번째. 아래 거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을 물었습니다. 업무에 사용할 토지를 2천만 원에 처분했다. 취득가액은 1천만 원짜리입니다. 대금 중에서 5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받고 나머지는 3개월 만기 약속금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뭐 판 거?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를 팔았으니까 대별의 토지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근데 토지는 얼마짜리? 원래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토지를 얼마에 팔았어요? 2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얼마만큼? 1,000만 원만큼 발생하겠죠. 그럼 2천만 원 깔끔하게 받으면 좋겠는데 대금 중에서 500만 원은 뭘로 받았고? 보통 예금으로 이체받았고 해서 그 차변에 보통 예금에서 얼마? 500만 원 들을 것이고 나머지는 뭐 받았어요? 어음받았다 해서 받을 엄정은 안 돼요. 어음받았다 하더라도 상품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미수금에서 얼마? 1,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토지는 당연히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5번째.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경영성과,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무슨 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차변은 뭐가 나와요? 비용. 대면 뭐 나와요? 수익. 수익과 비용인 거. 몇 번이 수익 비용 나와요? 3번. 통신비가 비용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몇 개 틀렸어? 뭐고 열심히 적어요. 틀렸으면 틀리고 뭐 풀이했는 거 대충 그런 값다 생각 넘어가면 되지. 자, 396페이지, 397페이지는 초기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어보시면 되고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기초 파트, 거래소 쪽 앞에서 하는 파트는 푸시다가 모르겠으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할 때마다 다 옆에 가서 다 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피곤하고 저도 그렇게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받을 수 없어요. 하시다가 조금이라도 헷갈린다 싶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98페이지 문제 4번 일반지표가 들어갑니다. 8월 10일자 단기 운영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식회사 아이콘 발행 주식 100주 액면 만원짜리를 주당 12,000원에 구입했다.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뭐 산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치 구입한 거예요? 얼마? 120만 원이에요? 100주 곱하기 12,000원이니까 120만 원만큼 구입했습니다. 대금은 뭘로 지급한 거?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다 했습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 금액은 120만 원. 웬일로 수수료가 안 나왔네, 그죠? 자, 8월 13일째 갑니다. 강원기기의 외상 매입금 250만 원 지급하기 위해서 소망사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250만 원 배서 양도하다 했습니다. 배서 양도, 등배자 적어서 자, 양도 넘겨준다는 얘기죠. 등에 적어서 넘겨준다. 본인 누구누구는 이 어음을 누구한테 주니까 어음대금을 이 사람한테 지급하세요. 맞습니까? 그렇게 사인하고 날인해서 넘기는 거를 배서 양도라 얘기합니다. 자, 일단 뭐가 없어집니까? 외상 매입금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만큼? 250만 원만큼. 대신에 뭘 준 거예요? 배서 양도가 무슨 말이야 하면 가지고 있던 어음을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어음을 발행해 주다는 말이 있어야지 지급어음이고요. 가지고 있던 어음을 배서 양도하면 되면 뭐라고요? 받으럼이에요. 받으럼. 자, 외상 매입금은 누구 거예요? 강원기기라고 되어 있고요. 대변에 받으러면 누구 거 준 거예요? 소망, 사무라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날짜 9월 16일째로 갑니다. 9월 16일. 판매할 상품을 거래처 한국상사에서 구입하고 현대카드에 신용카드 결제했습니다. 계정 감옥을 외상 매입금 계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친절하게.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어느 변에? 차변에. 뭐 한다고요? 상품. 얼마? 1,500만 원. 미친 거죠? 1,500만 원짜리 상품을 사고 카드 결제해버리면 서로 죽자는 얘기예요. 맞죠? 외상 매입금 1,500만 원. 이런 거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실무에서 이런 거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서로 맥스를 잡을 일이에요. 수수료가 얼마나인데. 자, 외상 매입금은 누구 거 적어야 돼요? 자, 얘는 외상 매입금 현대카드 가셔야 돼요. 현대카드. 제가 이걸 적어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 소망상해라고 한국상사라고 적으시면 꽤 있어요. 거래처를. 한국상사 아닙니다. 얘는 누구라고요? 현대카드에 대금을 결제해야 됩니다. 현대카드로 가셔야 됩니다. 다음 날짜 10월로 넘어갑니다. 10월 15일자. 판매용 컴퓨터 1,000만 원과 업무용 컴퓨터 300만 원을 하나컴퓨터에서 구입하였다. 대금 중에 판매용 컴퓨터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 지급하고 업무용 컴퓨터는 외상으로 했다.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셔야 됐습니다. 차별을 뭐 사온 거? 상품. 얼마? 상품 구입했는 건 1,000만 원. 또 뭐 구입한 거? 비치해놓고 영업에 쓸 목적 산 거 얼마? 300만 원 샀죠? 300만 원. 자, 대금 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뭘 줬다고요?
당좌예금 수표를 발행해서 대변에 당좌예금이 1,000만 원 되고요. 당좌예금이 1,000만 원 되고 나머지 300만 원만큼 뭘로 처리해야 돼요?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상품이 아닌 물건을 사고 돈 안 준 거니까 미지급금 처리하고요. 거래처는 누구? 미지급금 해서 미지급금 뭐라고요? 하나컴퓨터? 하나컴퓨터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는 얘기는 차대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차대를 치면 예를 상품 당좌금 치면 금액이 똑같이 떨어지면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입력하시면 안 되고 차차 대대 치든지 대대 차차 치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전표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날짜 며칠? 11월로 넘어가서 11월 25일자입니다. 11월 25일. 미림전자에 컴퓨터 5대를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을 한다 했습니다. 자, 일단 상품을 판매한 거죠. 어느 변에? 대변에. 맞아. 상품 매출. 대변 상품 매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 500만 원. 자, 11월 20일 날 계약금 60만 원 돼 있습니까? 계약금을 팔 때는 받았는 거예요? 준 거예요? 받은 거겠죠. 물건 판 사람은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금 받은 거겠죠. 그래서 선수금에서 얼마? 60만 원. 난 이게 솔직히 계약금인지 계약금이 선수금인지 선수금인지 모르겠어 하신 분들 뭐 하면 돼요? 11월 20일자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계약금 받은 거 나와요. 됐죠? 나머지 뭐 했어요? 외상 매출금 금액은 440만 원. 거래처 몇 개 들어가요? 2개. 선수금도 거래처, 외상 매출금도 거래처. 둘 다 거래처가 들어가야 됩니다.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날짜 12월 1일자 가겠습니다. 12월 1일자. 플러스 화원에서 영업부 사무실에 들어 화분을 구입하고 지출한 금액 중 63,000원 중에서 33,000원 현금결제하고 3만원은 사업용 카드인 농협카드 결제했습니다. 단 화분의 구입 비용은 소모품비로 처리할 거다 했어요. 차압에 뭐라 부른다고요? 소모품비로 처리할 거다 했어요. 차압에 소모품비지 뭐. 그러면 얼마? 아니 63,000원. 구입해도 63,000원 구입한 거예요. 중에서 33,000원은 뭘로 지급하고? 현금 지급한 거예요. 대비 현금 얼마? 33,000원. 나머지 뭐 결제한 거?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누구 거예요? 농협카드 얼마? 3만 원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농협카드는 거래처를 적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2월 9일자) 넘어갑니다. 12월 9일자. 부동산 나라에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7천만 원에 매입하고 전액 약속금 발행해서 교부했다. 건물 매입에 따른 취득세 77만 원을 현금 납부하다.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셔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사면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별 생각 없이 뭐라 할 수 있다? 건물. 두 번째, 내가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했어요. 그럼 뭐로 설정할 수 있다? 상품.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요? 투자를 목적으로 사오면 내가 영업에 쓸 목적이 아니야. 이를 뭐라고 그래요?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사변에 투자부동산. 가끔씩 나옵니다. 투자부동산. 얼마 줘야 될까요? 7천만 원, 7,077만 원. 7,077만 원. 구입할 때 가는 모든 비용들을 온까지 포함시키는 거니까, 그죠? 자, 전액 약속금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뭐랄까요? 미지급금. 약속금 발행했습니다. 미지급금. 지급은 아니에요. 지급은 상품을 샀을 때 그런 거고요. 아닐 때는 미지급금입니다. 대변에 현금 얼마? 77만 원 되겠죠? 미지급금은 당연히 거래처가 들어가야 됩니다.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체크. 다음 날짜 12월 10일자 갑니다. 코로나로 인한 치료 지원을 위하여 현금 500만 원을 한국복지협의회에 기부했습니다.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이 나가요. 얼마만큼? 500만 원만큼. 뭐 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부한 거예요. 차변에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금액은 500만 원. 언젠가 때가 좋아지면 기부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건데. 자, 7월 15일자 갑니다. 7월 15일자.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 30만 원은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로 판명된다 그랬습니다. 7월 15일자 상품이라고 30만 원 되어 있습니까? 근데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임은 상품의 원가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데 아니란 얘기죠. 상품을 매출할 때 주는 운임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운반비 824번 운반비로 처리하시기 정답입니다. 상품 대신에 운반비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죠. 다음 날짜 8월 25일자. 대표 개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취득세 325만 원을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나 세금 공과 및 당좌 예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다 했습니다. 계정 과목 자체가 완전 잘못됐네요. 그죠? 자, 8월 25일 날 뭘로 처리했다고요? 차변에? 차변에 세금과 공과 금액 얼마 되어 있던가요? 325만 원. 대변 뭐 되어 있다고요? 당좌 예금. 금액이 325만 원 되어 있는데 분계가 완전 잘못된 거죠. 자,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정하시면 차변의 세금 공과가 아니야.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세금 공과가 아니고 회사게 아니고 사장 개인 차니까 인출금으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대외 당좌예금 나간 게 아니에요. 뭐 나간 거예요? 보통예금 계좌에 준 거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입니다. 이렇게 분계가 완전히 바뀌네요. 되시겠죠? 그 자리에 가셔서 톡톡톡 입력하시면 돼요. 결산 가봅시다. 결산. 일반 지표에 입력하는 결산. 수동 결산이다. 보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 지표 12월 31일에다가 차변 대변에다 열심히 입력하시면 돼요. 자, 수동 결산, 자동 결산인지 먼저 구분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보험료 중에서 뭐 어쩌고 보험료 처리했다. 기말 수정 분계하시오. 얘는 뭐예요? 수동. 두 번째 단기 매매증 평가하는 거 뭐예요? 수동. 3번은 대손 설정하는 거는 자동. 기말 상품은 자동. 수동 자동 됐습니까? 자, 수동 첫 번째 문제 12월 31일 7월 1일에 1년치 영업부 보증보험료 보험기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언제부터라고요?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의 보험료입니다. 이렇게 1년치를 지급했는데 1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에 비용인 보험료로 처리했대요. 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120만 원이에요. 이제 자꾸 쓰다 보니까 이제 짜증나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나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120만 원을 1년 동안 납부한 거니까 12개월 납부한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이라고요? 한 달에 10만 원씩이야. 한 달에 10만 원씩인데 내년 몇 월 달까지 6월 말까지 지급해. 6월 말까지. 그래서 6개월치 얼마? 60만 원만큼은 아직까지 지나가지 않은 보험료. 맞습니까? 이걸 뭐라 한다? 2년이래. 2년. 원래 거 아니야. 60만 원은. 그래서 어디서 뺀다고요? 보험료에서 빼주세요라는 얘기죠. 대변의 보험료. 얼마 빼요? 60만 원. 왜 뺍니까? 내년 거를 먼저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선급 비용에서 금액 얼마만큼? 60만 원만큼 일반표에 12월 31일 날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 번 더 31일 기말 현재 큰손 상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100주 한 주에 취득원가 얼마짜리? 5,000원짜리 100주에 5,000원이면 얼마입니까? 50만 원짜리죠. 큰손이라는 회사에 주식이 5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50만 원짜리가 기말 결산 시에는 공정가치가 얼마라고요? 주당 7,000원이니까 70만 원으로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가만히 앉아서 단기 매매 증권이 50만 원에 얼마 됐다고요? 70만 원이 됐으니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얼마만큼? 20만 원만큼. 대배 판매한 거 아니잖아요.
맞죠? 단기 매매증권 뭐 하고 평가했는데 이익 봤어요. 해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해서 얼마? 20만 원이라고 일반 주표에 툭툭툭 쳐놓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어디 간다고요?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갔겠죠?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먼저 기말 상품 재고액이 278만 원 입력했겠죠? 하고 난 뒤에 위에 보니까 뭐 있어요? F8번인가 보니까 대손상 가격 보입니까? 그래서 그놈 클릭해서 외상 매출과 바드론만 놔두고 나머지는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줄넘겼죠? 그러고 난 뒤에 뭐 넣는다고요? 결산 반영. 결산 반영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뭐 한다고? F3 전표 추가. 생각나시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7번. 문제 7번에 1번. 6월 30일 현재 매출처 우진 상사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어디 보면 돼요? 오케이. 회사 이름이 있는 거는 거래처 원장 가시면 돼요. 거래처 원장. 거래처 얼마 있던가요? 800만 원 했어요. 800만 원. 혹시나 조회 답 안 나오시면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자, 2번.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에 통신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의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 하나로 비교하는 거죠. 보통 뭘 보자고요? 저는 총계정 원장 보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해서. 총계정 원장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몇 월 달? 3월이고 금액 얼마예요? 얼마? 94,000원? 제일 많은 게 94,000원. 세 번째입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에 접대비를 가장 적게 지출한 월과 금액 얼마인가? 역시 뭐 보면 돼요? 총계정 원장. 몇 월이 제일 적어요? 2월 얼마? 67만 2천원. 이 회사는 접대비를 왜 많이 써? 되시겠습니까? 자, 채점 한번 해봅니다.